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엄청난 교훈을 던져줍니다. 탈중국을 하지 않으면 한국도 독일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폭망한 독일 경제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과 중국의 테크 냉전기를 맞아서 한국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미국으로 경제의 축을 옮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무게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진단입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바 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한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국 디리스킹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고였다 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지난 6월에 시잉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도발적 발언을 소개하면서 탈중국의 경우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경제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은 자국의 대표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경제 협력을 본격화를 했고 이후에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60억 달러에서 작년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법을 택해 왔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기술력을 흡수하면서 중국에는 제조 파워를 이용한 수출 대상국으로서 경제력을 키워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과 함께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중국의 본질을 일깨우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태선 국제경제연구소 PIIE의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항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냉전 이후 우리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봤고 한동안은 가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욕심이 지나치게 표출되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야기했고 그것이 결국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재 생산 비용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사라진 것도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의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도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빼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자체도 많이 향상돼서 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주로 수출하던 중간재를 제조하면서 우리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이 최상의 투자처가 아님을 알고 탈중국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와 유인 아래 다각화 전략을 세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자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삼성은 2008년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2019년에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유럽과 인도, 중동, 남미, 동남아 같은 신규 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부터 한류까지 다양한 영역의 한국 기업들이 신시장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재현정 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 그러면서 그 사실은 한국인에게 영구적인 위기감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런 분석은 친중적 학자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이 주창하는 한중 간 강한 연대론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관념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만 쳐다보다가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보면 한국 경제의 탈중국 당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독일 경제는 상황이 극히 비관적입니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3%로 G7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러시아 의존과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이로 인한 제조업 쇼크와 고용시장 불안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내수 시장의 불황을 몰고 왔고 급기야 독일 경제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의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일 제조업이 붕괴된 것이 바로 중국 등에 지나치게 시장을 내어주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에 예속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나치게 의존했던 독일은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니까 곧바로 독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니까 독일이 독감에 걸린 셈입니다. 중국 경제에 밀착되어 있던 독일 경제 실상이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해오던 에너지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가 실시됐죠. 그러면서 가격이 치솟았고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마틴 무르더뮬러 CEO는 블룸버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되어 온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독일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지나친 중국 의존도, 러시아에 의지한 탈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가 지금의 독일 경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동반 추락한 독일 경제를 보면서 왜 한국 경제가 탈중국을 해야 되는지, 왜 중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흐름을 삼성 같은 경제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에 있어서 정치는 삼류가 확실합니다. 화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